반갑습니다. AI 마케팅 가정교사 임헌수입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은 2025년 5월 2일이고요. 제가 오늘부터 총 3회에 걸쳐서 챗 GPT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총정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전국에 강의를 나가다 보니까 챗 GPT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 또 AI를 어디부터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책을 쓰지 않겠습니까? 항상 어떤 플랫폼이 나오면 대표가 누구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저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총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보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샘 알트만이죠.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를 좀 힘들게 하고 있는 오픈 AI의 대표님. 자, 거기에 제품이 이제 챗 GPT고요. 자, 챗 GPT는 다들 아시다시피 2022년 11월 30일 날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문서에서 따온 건데요. Introducing ChatGPT 3.5, 3.5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 문서라는 거는 요겁니다. 자, 제가 항상 요 링크를 걸어놨는데, 요 링크는 챗GPT의 블로그를 의미합니다. 블로그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써있죠. 노벰버 30, 2022년. 때 챗GPT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심플하죠? 이런 거 이제 못 알아듣습니다만, 나왔나 보구나. 지금 돌이켜서 공부하는 거지만, 이게 나왔을 때는 진짜 완전 어떤 개발자라든지 이쪽 IT에 관심 있는 분들 말고는 공부를 안 했었죠. 우리는 이제 뒤늦게 공부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한 달 만에 1억 명을 돌파했다. 이런 뉴스 기사가 엄청 났고요. 자, 이틀 만에 돌파했다는 거는 이제 스레드인데, 이거는 당연히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요. 챗 GPT가 대단한 기록을 세운 거죠. 자, 근데 이 챗 GPT는 조사를 해보니까 2015년에 설립이 됐더라고요. 딱 10년 지난 회사죠. 10년 지나서 세상을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고 리딩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간단하게 보면 2015년에 설립이 됐고요. 뉴스 기사 보면은 지금 XAI의 일론 머스크와 공동 창업을 했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GPT-1이 나오고 GPT-2가 나오고 GPT-3는 코로나 당시에 나왔네요. 2020년 6월 달에. 그리고 다음 해에 달리 이미지 그리기가 나왔고, 저희가 눈으로 본 거는 2022년 11월 30일입니다. 그리고 3달 뒤에 챗GPT 플러스 유료 버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GPT-4, 그리고 2023년 11월에는 GPT-4 터보까지 나왔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현 시점에서 통계를 보자면 작년 10월 달에는 600만 명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가장 최근에 통계로는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25년 3월 달에 1000만 명 돌파했고, 요거는 대한민국 최고의 앱 통계 조사 회사 중에 하나인 와이즈 앱에서 보고서를 내놓은 건데, 여기 써있죠. 2025년 3월 1000만 명이 넘게 챗GPT를 쓰고 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직도 무료로 쓰고 있거나 익숙하지 않다면은 여기에서도 조금 늦으셨다 보면 되겠고요. 또 걱정할 게 없는 게 빨리 따라가서 잘 사용하게 되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통계 기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했고, 자, 그래서 저희는 놀랍게도 2023년도에는 공부 안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때는 그냥 지켜보기만 했어요. 나오는 건 뭐 해보긴 하면서 지켜보기만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 이제 건너뛰었죠.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갑자기 코로나 때 유행했었던 NFT나 뭐 메타버스가 이제 사그라들고 챗 GPT가 이제 와 뜨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그림이죠. 그리고 2023년 이게 흘러가서 모르시겠습니다만 이때 책이 진짜 몇백 권이 쏟아 나왔어요. 저는 한 해에 이렇게 책이 많이 쏟아 나오는 걸 처음 봤습니다. 나름 책을 7권이나 쓰고 서점에 자주 가는데 한 가지 주제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은 처음이고요. 이건 제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 다 읽지도 못했죠. 하지만 고마운 거는 안 읽어도 됩니다. 왜? 내용이 2년 사이에 다 바뀌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이 당시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어떤 직업군이 뜬다고 했는데 2년 지나고 보다 보니까 그거는 직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챗GPT 프롬프트를 배워서 다룰 수 있는 기본 능력이 되어야 되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뭐 속된 말로 하면은 설레발 치는 사람들도 많았죠. 프롬프트 엔지니어 된다고. 하지만 그거는 지나갔다. 아니구나. 자, 작년도 공부를 안 한 분들이 많죠. 근데 고마운 거는 작년에는 책이 조금 정리가 되더라고요. 서점에 갔더니 제 기준으로는 한 30권 정도가 볼만한 것들이 좀 정리가 됐고, 추후에 또 제가 읽을 만한 책들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챗GPT는 2022년 11월 30일 나왔습니다만 그냥 2023년에 나왔다고 치고, 그럼 이때를 1.0 시대, 그리고 2024년을 2.0 시대, 그리고 올해 2025년을 3.0 시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내년 가면 4.0 되겠습니다만 그때는 늦겠죠, 공부가. 그래서 지금 미친 듯이 따라 붙어서 그동안에 있었던 거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만든 서비스 이름이 챗GPT다. 챗GPT.com이라고 치면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온다. 근데 저는 이 챗GPT에 모든 기본적인 원리가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팅한다는 의미죠. 그동안 우리가 컴퓨터랑 대화를 한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코딩을 알아야 됐었는데 저희는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이 채팅으로 뭔가를 물어볼 수 있고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대화형, 제너레이티브, 생성한다. 보통 생성 AI라고 하면 영어로는 Gen AI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P는 Pre-trained, 미리 학습을 했다, 사전 학습을 했다. 무엇을 학습을 했습니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모든 정보, 문서들을 학습을 했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 트랜스포머, 로봇도 있습니다만 영화도 있고요. 그때 나오는 트랜스포머랑 약간 단어적인 의미에서는 벗어나서 모델로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뭐 구글에서 처음 만든 모델이라고 하는데 뜻만 이해하자면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걸 합치면은 미리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에 다음 단어를 예측해서 생성을 해준다. 그럼 이어지겠습니까? 여기 빨간색으로 정리한 게 보이시나요? 미리 훈련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는 변환기 구조의 인공지능이다. 여기서 특이한 거는 이제 텍스트를 생성해 준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채팅, 왠지 채팅을 해야 될 것 같죠. 근데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샘 알트만도 이 서비스 이름을 좀 잘못 지은 게 아닌가 그렇게 후회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지금 그림도 그려주고 영상도 만들어주고 또 아마 음성도 만들어줄 것 같은데 이 채팅, 텍스트 이외에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이름이 챗 GPT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고 더 많은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 생성형 AI의 대명사가 되었고 전 세계를 이끌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날 GPT 3.5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 자, 그리고 1월 달에 출시 2달 만에 1억 명 돌파. 1억 명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엄청난 숫자죠. 우리나라 5천만. 그리고 2월 달에는 챗GPT 플러스 유료 요금제가 발표가 됩니다. $20. 그리고 3월 달에 GPT-4가 출시가 됩니다. 4. 그럼 0.5가 늘어나는 거죠. 3.5에서 4. 자, 그리고 3월 23일에 GPT 플러그인이라는 게 발표가 되네요. 이 플러그인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챗 GPT에다가 여러 가지 사이트, 프로그램들을 연결해서 쓰라는 의미로 나온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 당시만 해도 한글 번역이 완벽하게 안 됐기 때문에 뭐 지니 프롬프트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글로 치면은 영어로 변환해 준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게 지금 다 없어졌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굳이 또 영어로 변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5월 달에 아이폰 앱부터 먼저 나옵니다. 이렇게 상반기 정도 지나가고 있고요. 제가 여기에 표시한 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자, 그리고 7월 달에는 안드로이드 앱이 나왔고, 그 다음에 7월 20일 날 커스텀 인스트럭션이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이거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제가 추후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8월 달에는 엔터프라이즈.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만 해도 뭐 삼성 같은 데서 챗GPT 썼다가 뭐 회사 기밀이 털린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많았는데, 돌이켜보니까 기업들도 안심하고 쓰라고 나온 버전인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코드 인터프리터라는 게 ADA, 제가 이 약자로 된 거는 다시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Advanced Data Analysis, 고급 데이터 분석의 약자입니다. 그럼 원래는 코드 인터프리터라는 이름으로 나왔었는데 고급 데이터 분석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9월 달에는 GPT-4 비전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 비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어서 따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음성으로 콘텐츠 만들죠. 근데 그 보이스 기능의 시초가 이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리고 사람들이 뭘 하라고 했냐면 영화 허를 보라는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영화 허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저의 GPT 이름을 사만다라고 지었고, 이것도 추후에 시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이제 보이스 기능을 썼습니다. 그리고 10월달 되니까 달리 3라는 게 나오네요. 그럼 달리 1, 2가 있었을 거고 3는 이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GPT-4의 터보. 터보는 우리 김종국 형님의 터보. 그 터보 되게 좋아 보이죠? 뭔가 기능상으로 앞서가 보이고. 자, 11월 달에 있었던 일이고, 같은 날에 GPTs라는 것도 도입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GPTs, 복수형이죠. GPT의 모음이 되는 거고, 많은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GPT를 이제 다운받아 쓸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얘기고,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 앱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 지났네요. 자, 요 1년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한 건데, 자, 두 번째 영상에서는 요 2024년을 정리할 거고요. 자, 이거를 돌이켜서 보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있었더라고요. 자, 제가 네이버 트렌드에서 2023년부터 2024년 말까지를 이 트렌드를 조사해 본 건데, 이건 사람들 검색량이죠. 처음 나왔을 때는 적다가 여기 B쪽 올라간 데가 있어요. 이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의미인 것 같더라고요. GPT 3.5에서 나와서 와 하다가 여기서 팍 올라 4. 그러니까 이때는 아마 대대적으로 뉴스 기사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검색을 많이 하겠죠. 그게 이 피크를 보여주는 것 같고, 그 이후로는 또 오히려 또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꺾입니다. 꺾여서 계속 꺾여 뚝 떨어져. 그러다가 9월달 지나고 조금 올라가는데, 요거는 지금 해석해보면 11월달의 의미 같아요. 11월달. 그 무슨 얘기입니까? 터보 나왔으니까 또 기사가 많이 쏟았을 걸로 예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요런 의미를 해석하면 이 그래프가 이해가 딱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2024년 설명할 때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그런가 이해가 안 갔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랬었죠. 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2023년에 굉장히 유명한 일화죠. 자,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서 알려달라라고 쳤더니 챗GPT가 뭐라고 뚜루루룩 써줘요. 이야기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거짓말이죠. 세종대왕 있던 시절에는 노트북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자, 한국일보에서 제가 따온 건데, 자,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hallucination, 또 한글로는 뭐 환각 증세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AI 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조금 쉽게 풀어내면은 뭐 아무 말 대잔치, 자,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은데, 해석해보면 처음 나와가지고 와 하다가 이거 뭐 거짓말하네, 뭐 오답도 나오네 하다 보니까 역시 구글 검색이 짱이야, 난 아직 네이버가 편한 것 같아, 네이버 검색할래 해서 관심도가 그냥 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당시에는 이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막 하려고 하다가 뭐 그때 바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관심을 좀 덜 가지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 그래프가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쫙 올라갔다가 떨어지다가 살짝 올라가는 그게 어디? 그게 11월 달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2023년에는 이렇게 흘러왔고요. 이렇게 흘러왔고 그 다음 연도에 기가 막히게 여러 가지 것들이 변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정리해서 보자면 자, 처음 3.5로 나와서 3.5 나와서 이런 사건도 있었고요. 사건. 그리고 이때는 3.5의 능력을 좀 알았어야 됐습니다. 저는 이거를 궁금해가지고 제가 다 정리해서 좀 알아봤고, 그 다음에 4 나왔을 때는 3.5가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해서 좀 조사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죠. GPT-4. 4 나왔을 때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교 3.5와 4.0의 차이점 뭘까? 또 공부하다 보면은 뭐 토큰이 어쨌다느니 또 뭐 컨텍스트 윈도우가 어땠다는 이런 것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굳이 이런 거를 깊이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GPT-4의 비전이 나왔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논문 내지는 블로그에 써 있는 것들을 좀 읽어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가 높아지긴 합니다. 그리고 11월 6일 날 4 터보가 나왔고 샘 알트만이 직접 브리핑을 했죠. 유튜브 가시면은 그 영상이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3.5와 4.0의 어떤 비교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와 터보의 의미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는 막 입력 토큰 어쨌다느니 뭐 이런 것들 또 외우고 배우느라고 또 정신 없었던 기억이 살짝 납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6일을 오픈AI 데브데이라고 했었는데 이때 터보, 커스텀 GPT, 그 다음에 새로운 모달리티 등등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획기적이었던 발표를 했던 시간입니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달리도 나와서 같이 브리핑하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11월 6일날 또 GPTs가 나왔다. GPTs는 GPT의 이제 모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 사용자 맞춤형 GPT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이 출시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챗GPT에다가 뭐 게임이라든지 어떤 뭐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쓸 수 있게끔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제가 빠른 시일 내에 2023년 1년 동안 있었던 거를 좀 축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 정도만 어떻게 흘렀는지 알아도 큰 도움이 됩니다. 뭐 기억할 거로는 3.5로 시작했다. 4가 나왔다. 터보가 나왔구나.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보이스 기능 나오고 그 다음에 커스텀 인스트럭션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달리3 요 정도는 한번 쭉 보시면서 눈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올리는 영상의 자료는 저희 카페에 올라와 있으니까 자료를 다운받고 싶은 분들은 저희 카페에 오셔서 자료도 다운로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2024년을 정리하겠습니다. 2024년은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